네, 월요일의 첫 번째 코너,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시나요? 오늘은 K-팝 데몬 헌터스와 한국 창업의 기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한 편의 애니메이션 흥행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창업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가능성을 던져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네, K-팝 데몬 헌터스, 줄여서 이제 캐데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지금 이 캐데헌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캐데헌의 인기가 국내 창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은 못 해봤는데, 어떻게도 이렇게 연결져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 많은 분들이 K-팝 데몬 헌터스를 단순히 K-팝 애니메이션의 성공으로만 보시지만 저는 이걸 한국 창업 생태계가 주는 기회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고 한국 상품, 관광,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고 창업과 연결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K-팝 데몬 헌터스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좋은 창업 아이템들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자세한 얘기에 앞서서 우선 이 캐데헌이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K-팝 데몬 헌터스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으로 뮤지컬 형식의 작품입니다. 제목 그대로 K-팝 스타들이 악마를 퇴치하는 내용으로 주 시청층은 아이들입니다. 네. 저도 처음에 유치할 거라서 안 보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딸하고 아들이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보다가 끝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컨설턴트님도 굉장히 빠져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몇 번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네, 실제로 이제 많은 학부모들이 컨설턴트님과 비슷하게 이제 자녀들이 볼 때 옆에서 봤다가 팬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아이들부터 중장년층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는 게 이 캐데헌의 특징인데 지금 계속해서 신기록을 좀 세우고 있다고요. 예, 현재 이 작품이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기록한 26억 시청 시간을 넘어 27억 시간을 돌파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10부작이니까 10번을 넘게 본 거예요. 이는 넷플릭스 역사상 최장 기록입니다. 음악 성과도 눈부십니다. 삽입곡 골드는 빌보드 차트 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다른 삽입곡 3권도 동시에 10위권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빌보드 65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한 다양한 글로벌 음원 플랫폼 아마존 뮤직이라든가 스포티파이라든가 애플 뮤직 같은 데에서도 7곡 이상이 쪼로리 이렇게 있는 거예요. 10위권 안에. 그래서 수개월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가수들의 재앙이다라고 불리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 미국 내 1700개 영화관에 진행된 싱어롱 상영에서 무려 1100개가 매진됐고 주말 흥행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흥행이 아니라 인류 대중문화 역사에 남을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애니메이션 자체뿐만 아니라 이 노래에 대한 인기까지 정말 이 캐데헌의 인기가 종횡무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몰이 중인 요인들 뭐라고 분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 요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반발. 2번째, 아이들을 주요 타겟으로 잡은 전략. 3번째, K-팝 음악의 완성도와 중독성입니다. 네, 3가지 요인들 좀 하나하나 살펴보죠. 첫 번째 요인으로 PC주의에 대한 반발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미국 시청자들은 정치적 올바름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근 디즈니의 흑인 인어공주, 마블의 여성 히어로 강조, 라틴계 백설공주 등으로 논란이 컸죠. 이런 상황에서 캐데헌은 대중이 원하는 캐릭터와 서사를 담아냈습니다. 특히 백인 여성 관객들이 아시아 남성 캐릭터에게 열광하는 모습은 문화적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2001년도에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시아 남성에 대한 서양 여성의 어떤 관점은 정말 처참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완전히 뒤집어진 걸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흥행을 넘어 아시아 남성의 이미지의 긍정적 전환이라는 사회적 의미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 남성 아이돌인 이 사자 보이즈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제 묘사가 됐기 때문에 이게 또 인기를 끌고 있군요. 네, 새로운 시각이었고요. 2번째 성공 요인으로는 이제 아이들을 공략했다. 이 점을 짚어주셨는데 아이들을 공략한 게 왜 성공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까요? 과거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거의 우주까지 막 유행을 할 정도로 엄청났잖아요. 근데 빌보드 2위에 올랐어요. 1위를 못한 이유가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문화적 장벽의 벽이 있었기 때문에 못 넘었죠. 그러나 아이들에겐 그런 장벽이 통하지 않습니다. 겨울왕국의 레디꼬처럼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부모 세대까지 파급됩니다. 따라서 레디꼬는 아이들의 노래로만 소비가 됐지만 K-팝은 음악적 깊이 덕분에 세대를 넘어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을 공략했지만 전 세대에게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또 특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성공 요인으로는 K-팝의 음악적 완성도와 중독성을 꼽아주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저도 실제로 한동안 캐대헌 삽입곡이었던 소다팝, 또 골든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어 아이돌.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노래는 약간 아이들 노래 같아요. 근데 그 노래는 성인용 노래였다는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시 봐도 그 내용이라든가 뭐 댄스라든가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캐대헌 OST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했고요. 현재도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K-팝의 간단하면서도 세련된 사운드와 중독성 있는 후렴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거기서 한글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거 부르려고 한글을 공부한대요. 그러니까 기존의 30대 이상의 K-팝을 아이들 음악이라고만 치부했지만 아이들이 하루 종일 듣다 보니 부모 세대도 자연스럽게 빠져들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리액션 영상에서 아이들 애니메이션 음악일 줄 알았는데 음악의 수준이 너무 높아 충격이란 반응이 많습니다. 이는 창업 아이디어와도 연결됩니다. 단순히 아이들 콘텐츠가 아니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실제로 뭐 이 노래의 비하인드 같은 거 찾아보면 가사에 숨겨진 의미도 굉장히 많고 깊이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또 전 세대에게 사랑받는 이유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이 캐대헌 같은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가 투자하고 소니가 제작한 작품인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국내에서 제작된 작품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캐대헌의 흥행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또 어떤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그 넷플릭스가 만들고 소니가 제작을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기회가 있죠. 첫 번째, 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 두 번째, 한국 상품 이미지의 고급화. 셋째는 새로운 시장 창출입니다. 네, 지금 이게 또 우리 창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맥락인 것 같은데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는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디즈니나 마블을 보잖아요. 배경이 전부 고대나 동화 속 가상의 세계입니다. 반면에 캐대헌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현대 한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을 단순히 전통과 과거의 나라가 아니라 세련되고 발전한 선진국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한국 관광과 상품 소비에 직접적인 긍정 효과를 줍니다. 네, 한국을 배경으로 해서 또 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두 번째 효과로는 한국 상품 이미지의 고급화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관광객 수치로 나타납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220% 증가했습니다. 네. 캐대헌에 나온 남산타워, 북촌 한옥마을, 낙산공원을 찾는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거기 가서 그 각도대로 그대로 사진을 찍는데요.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국중박이라고 하죠. 외국인 방문 관람객 비율이 35% 이상 증가했습니다. 굿즈 역시 수요가 급증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로 국밥, 김밥, 컵라면이 관심을 받으면서 놀이개, 갓, 한복 같은 전통 아이템은 이제 고급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뭐 관광지부터 한국 음식까지 골고루 한국 문화의 많은 부분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군요. 끝으로는 새로운 시장 창출 효과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떤가요? 우선 국내 유명 테마파크인 에버랜드에서 캐대헌 테마파크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넷플릭스가 자체적으로 넷플릭스 랜드 같은 초대형 테마파크를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또 K-팝 댄스, 보컬 프로그램을 배우려는 외국인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공연, 교육, 체험 산업 전반을 자극할 수 있죠. 네, 지금의 이런 시장 흐름이 창업 기회로 이어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IP 사용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에버랜드처럼 대기업은 가능하지만 지방의 소상공인은 넷플릭스와 직접 협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나가서 캐대헌 IP 활용권을 확보하고 지역 창업자에게 합리적인 조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자, 캐대헌의 최초의 데모넌터는 전통의 무당과 연결됩니다. 또 극중의 혼문을 지키는 나무는 선앙당과 같은 의미를 갖죠.
외국인들에게는 신비롭고 매력적인 문화입니다. 이를 지역 축제와 결합한다면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 축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넷플릭스의 저작권을 허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축제를 세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네, 실제로 캐데온에 나오는 갓이 굉장히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우리 좀 신화적, 전통적 요소랑 이런 전통공예를 접목한 창업은 어떨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복, 소품, 미니 피규어는 팬들에게 인기 있는 기념품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 공방과 협업해 소량 제작하고 체험형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도자기, 찻잔, 컵에 캐릭터를 새겨 체험과 구매를 연결하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시장이 확장됩니다. 목공예품은 캐릭터 장난감, 열쇠고리로 발전할 수 있고 전통 무양을 활용한 파우치, 손수건, 에코백, 한지 공예품도 실용성과 기념품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죠. 네, 외국인들을 타겟으로 한 전통 공예 창업 아이템 있을 수 있다 짚어주셨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주의할 게 이런 글로벌 히트 콘텐츠가 생겼을 때는 저작권 문제도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이 콘텐츠를 좀 활용을 했을 때 저작권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좀 창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대언 시청 후반전 카페 투어 같은 테마 여행 상품을 만들 수 있어요. IP를 쓰지 않더라도 작품 배경지와 비슷한 장소를 연결해 스토리텔링을 하면 됩니다. 또 팬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팬 플랫폼 굿즈 공동 구매 같은 간접 창업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 캐데온에 이제 직접 등장하지 않은 지방에서는 지금의 이런 흐름을 창업에서 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캐대언을 본 외국인들은 서울뿐 아니라 지방 여행에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역 축제와 전통 문화를 캐대언의 스토리와 엮으면 지방에서 창업 기회를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 캐대언 컨셉 푸드트럭을 운영하거나 전통 민속촌에 캐대언 캐릭터 체험 이벤트를 여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서 보면 갓 쓰고 돋보 입고 워커 신고 춤추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춤을 추는 겁니다. 근데 사자 보이스는 안 쓰는 거죠. 그러면 그거 와서도 구경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워낙에 이 전통 요소가 많이 활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부분이 또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데,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교육 산업이나 뭐 최신 기술과의 접목도 좀 가능하다고 보신다고요? 네, 일단 교육 산업 측면을 보자면요. 현재도 K-팝, 댄스, 보컬 학원에는 외국인 수강생들이 많습니다. 네. 여기에 캐대언을 접목하면 애니메이션 속 안무 배우기, OST 커버 보컬 클래스 같은 창업 아이템이 생깁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한국어 교육, K-팝 발음 교정 프로그램을 연결하면 글로벌 시장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노래에 나온 한국어를 하려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K문화 인기로 또 지금 기대되는 장점, 창업 효과들 짚어봤는데, 반면에 위험한 요소, 좀 주의할 부분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저작권 문제로 IP 활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K-팝의 인기 의존도가 높아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보호하려면 전통 문화와 결합해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대기업 위주의 사업 집중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이나 지방 공방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의 이 K-팝 데모넌터스 열풍으로 인한 이 파급 효과가 좀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려면 정부나 지자체 역할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넷플릭스와 협상에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점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한 창업자가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때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금, 융자, 세제 혜택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지방공방에 참여할 수 있는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야 대기업 독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전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는 애니메이션 K-팝 데모넌터스와 또 창업의 연결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기분 좋고 또 기대되는 이야기들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짚어본 내용들 쭉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캐대언은 PC주의의 반발, 아이를 타겟 전략, K-팝의 음악 완성도로 글로벌 흥행을 이끌었고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 결과 관광, 상품, 체험 등 창업 기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캐대언을 활용한 투어 프로그램, 팝업숍, 공연, 테마형 카페, 굿즈 제작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창업할 수 있고 전통 공예와 접목하면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교육, 기술, 해외 시장까지 확장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저작권 문제, 대기업 독점 우려 같은 리스크도 존재하지만 이를 정책적으로 해결한다면 캐대원은 한국 창업 생태계의 새로운 기회를 여는 글로벌 자산이 될 것입니다. 네, 또 창업의 흐름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